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국내에서는 희귀암이 확정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몇 명에게 이식됐는지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성형외과 원장 구수환 권기현입니다. 보형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슈가 국내에서도 제기되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정리와 기존 보형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우선 팩트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이제 1995년에 유방 보형물과 림프종의 연관성이 첫 보고가 됩니다. 2011년 미국 FDA에서 림프종과 유방 보형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 연구를 조금 더 해보자 관찰하고 한 정도의 성명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케이스가 33명이었고 매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150만 명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극히 이제 작은 숫자라서 아마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할 거다. 이 정도 성명을 냈었고 2019년도에 보고 건수가 660건, 확진이 573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건수는 조금 더 많았지만 림프종이라는 암으로 확진된 건수가 573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FDA에서 엘러간사의 바이오셀이라는 텍스처드 보형물의 자발적 리콜을 이제 공고한 상태고, 네. 그래서 현재 573명의 확진 환자들 중에 481 케이스가 이제 엘러건사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다수는 엘러건사의 보형물로 확인되었다. 네. 그 나머지 한 90명에서도 아마 엘러간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확인되지 않은 숫자니까. 그 573명 보고된 환자들 중에 이제 사망자가 33명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 33명 중에는 보형물이 무엇인지 확인된 사람, 안 된 사람이 있는데 확인된 13명, 확인된 13명 중에 12명은 엘러간사의 보형물이 사용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확인되는 사람 중에 13명, 그러니까 한 명 빼고는 다 엘러간사의 보형물이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보형물이 확인이 안 된 거죠.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중에도 사실 엘러간사의 보형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보형물이 텍스처드 표면이잖아요. 네. 네. 이 근데 텍스처드 표면을 제작하는 공정이 회사마다 다양한데 특히나 이 엘러간사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네. 2019년 한 6월 정도로 해서 이 엘러건사 텍스처드 보형물이 시장 철수를 했고 국내에서는 이제 올해 7월에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형물과 연관된 역형성 대형세포 림프종. 뭐 그렇게 네, 뭐 한글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게 림프세포라는 게 면역세포의 일종인데요. 그 세포가 이제 비정상적인 뭐 분열 과정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종양화된 것입니다. 보형물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발병 위치가 보형물 주위에 캡슐과의 사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캡슐 밖으로의 진행이 느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보형물과의 그 자극 때문에 수술 후에 평균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느리다. 그래서 피막 내부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보형물과 주위의 피막 제거로 완치율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573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33건의 사망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이 아니라 혈액암의 일종이죠. 그렇죠. 뭐 전신적인 전신암이니까. 암이라고 할 수 있죠. 유방암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 FDA가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엘러간사의 바이오셀 텍스처드 보형물로 수술받은 경우라도 증상이 없으면은 이거를 예방적으로는 교체할 필요가 없다. 제거할 필요도 없다. 네, 보형물을 예방적으로. 네. 그래서 이유는 뭐 발생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통계치를 보면은 0.26%에서 낮게 잡으면 0.003% 정도 되는 이제 질병이니까 이거를 예방적으로 다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밝혔고요. 네.
가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슴 부피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무게감이 좀 더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피부 발진이나 불편감, 통증 등이 있을 때는 이제 전문의 진료를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러간사의 보형물이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한 6배의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네, 그건 아마 아까 13명 중에 12명이었던 네, 그거 이제 리스크로. 수치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수학적으로는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텍스처드라는 거는 이제 마크로 텍스처라고 해서 흔히 물방울 형태의 보형물에 사용되는 표면을 말하는 거고요.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사실 마이크로 텍스처들 보형물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진행은 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마크로 텍스처들 물방울 보형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형물을 보여드리면 요게 마이크로 텍스처들 이고요. 그래서 표면이 이런 스무스 보형물과 이제 크게 차이 없게 부드러운데 약간의 오돌토돌함이 살짝 입혀져 있는 것 같은 우리 불투명 유리 같은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요 호론장님이 드신 이 물방울 형태의 보형물은 겉이 질감이 완전히 달라요. 훨씬 꺼끌꺼끌하거든요. 네, 이게 훨씬 더 매끈매끈한 표면, 이게 훨씬 꺼끌꺼끌한 표면을 보이죠? 네,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꺼끌꺼끌한 표면을 만든 이유는 우리 조직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목적으로 만드는 건데, 표면 자체가 조직이랑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면역 반응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꺼끌꺼끌하다고 근데 또 다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특히나 이거를 만드는 공법상의 엘러간사의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점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 수술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보형물이 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수술한 병원에 연락하셔가지고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그리고 스무스인지 텍스처인지, 그 텍스처 중에서도 이제 물방울 형태인지 그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고요. 현재 이 BIA-ALCL이라는 이 암이 발생 건수의 대부분의 비율이 엘러간 회사의 물방울 보형물이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보형물을 넣은 분들은 현재로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러간 보형물의 경우라도 예방적으로 제거 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발생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개인에게는 발생하면은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방적으로 제거나 교체 수술을 받는 것은 개인이 또 따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증상들, 가슴 부피가 커진다든지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또는 불편감이나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